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대주 전자재료요. 네, 72,000원에 30%입니다. 72,000원에 30%요? 네, 매수가가 좋긴 좋은데 이 자리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30%라서 비중이 좀 많아가지고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요. 우리가 지금 차트를 좀 보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제가 차트 화면 띄워드릴게요. 이 네. 자리가 좋은 자리긴 해요. 매매 한번 해볼까 싶은 자리긴 해요. 왜냐하면 저점이거든요. 네, 시청자님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얘가 예, 예. 이쯤 내려가니까 올라가고 이쯤 내려가니까 올라가고 이쯤 내려가니까 올라간다. 이쯤이라고 하는 것은 파란 선인데 시청자님 매수가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쯤 내려와지니까 올라가네? 그러면 이번에도 내려와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산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바닥일 거라 생각했는데 밀리는 그 순간 진짜 계좌가 녹아버려요. 네. 내 돈이 그냥 바로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위험한 자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밑으로 내려갈 때 손절하지 않으면 깔끔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깊어져가지고 반토막까지 금방 나버려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 때 손절 라인을 칼같이 잡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언급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점 깨지면 손절하세요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저점이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가격보다는 조금 더 아래예요. 뭐 최근 요 바로 2023년 4년 저점은 6만 한 7천 원쯤 될 것 같고요.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은 6만 1,000원이거든요. 이 자리가 깨지면은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이 나오거나 폭락이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장기 투자라거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점 깨지면 손절한다라는 쪽으로 가는 게 낫고요.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이 기업이 괜찮다고 보고 있고 멀리 봤을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요라고 한다면 30% 비중부터 시작하는 거는 추가 매수할 때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좀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 비중이라면 손절을 그냥 각오하고 잘라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방식이 맞을 것 같고요. 요게 만약에 아니라 내가 좀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한 4만 원이나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난 이 기업 좋아 보이고 돈도 잘 벌고 괜찮으니까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요라고 한다면 비중부터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추가 매수할 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시청자님이 만약에 6만 5천 원을 손절하겠다고 각오를 했어요. 6만 5천 원 밀리면 정리해야지라고 했는데 손절 안 하면 잘못되는 매매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비중대로 그대로 가져가서 추가 매수하겠다 하면 이제 그건 이제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기억하시면 되는 것은 이 기업이 뭐 하고 뭐 전망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만 잘 기억하세요. 6만 5천 원 손절하시는 게 전 좋아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사실 6만 1천 원 손절한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대신에 6만 1천 원 손절하면은 손실률이 좀 클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약간 매수하신 자리가 약간 그런 도박, 모험을 해봐야 되는 자리였긴 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사실은 이제 고수라든가 웬만한 배짱이 있는 사람 아니고 안 들어가죠. 근데 시청자님이 그 정도 배짱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배짱 부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6만 1,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저기가 지지가 되면 지금 시청자님 보신 것처럼 차트를 잘 보신 것처럼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1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요. 그러니까 잃었을 때 한 10% 손절 각오해야 될 것 같고요. 올라올 때는 한 70%까지 수익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득보다 실이 큰 게 아니라 실보다 득이 더 큰 자리예요. 그러니까 10% 일을 각오로 70% 번다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긴 맞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대신에 그러니까 70% 벌려면 몇 프로 잃어야 되냐면 10% 이상 잃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갖고- 이제 제 봤을 때 이득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들어가 볼 만한 자리는 맞으나 대응만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 1천 원 손절 라인 드리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인탑스요. 뭐라고요? 인탑스. 인탑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17,260원에 비중 20%예요. 17,260원에 비중 20%요? 네. 그렇군요. 팔아야 되는데 그때 제가 뭐 하느라고 놓쳐버려가지고. 네, 뭐 일단은 제가 아까 이제 상담했던 내용의 이제 흐름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점 깨지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였던 게 바로 이런 자리가 무너지면 이렇게 계속 하염없이 흘러버리거든요. 이러면 바닥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면 계속 내려가는 걸 그냥 지켜보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돈이라도 잘 벌기 시작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1,400 벌던 회사가 1,400억을 벌던 회사가 이제 75억밖에 못 벌어요. 그러니까 돈벌이도 안 좋아졌단 말이죠.
그 살림살이 형편이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연하게 내려갈 때 사실상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지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2020년에도 600억을 벌었는데 지금 70억밖에 못 번다는 것은 2020년보다 못 벌어요. 근데 2020년보다 주가가 위에 있거든요. 사실상 2020년보다 돈을 못 벌면 저거보다 밑에 있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2020년보다 위에 있다는 건 아직까지도 거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이 뭐 인탑스 같은 경우가 뭐 시청자님도 아시다시피 뭐 로봇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부품이라던가 전자제품 부품이라던가 이런 데 엮이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도 엮이고 여기저기 엮이다 보니까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상 이거 아직까지는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폭락이 나온다거나 좀 가파른 하락은 아니어가지고 그나마 여기서 버텨주는 요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 좋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한번 이렇게 튀어 오르는 자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2만 원대에서 2만 1천 원대까지는 약간 올라갈 수 있는데 저게 이제 한번 튀어만 올라와주면 시청자님이 크게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장기로 끌고 가는 전략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이것도 15,000원대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저점을 깨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점이 깨지게 되면은 계단식으로 자꾸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15,000원을 종가상으로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아깝지만 손절 좀 하시거나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만약에 튀어 올라와주면 걱정 없이 그냥 2만 원에서 2만 1,000원대가 팔아버리면은 수익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건데 만에 하나 이게 15,000원 밀리게 된다 그러면은 정리하시는 게 좋고 지금 이건 요즘 시기에 맞는 종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재료가 여기저기 좀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정책 기대감으로 한번 튀어 올라와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하면서 안 돼요.